우리가 이제 독서를 하는 것과 좋은 대학을 가는 것, 독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책을 많이 읽는 조건을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첫 번째는 유전자입니다. 학업에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공부를 한다는 것도 네. 결국은 뭔가 읽는 거거든요. 어머님들이나 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책을 별로 안 읽었다. 저는 항상 이 책의 내용이 뭔지가 다 예측이 돼버려. 총균세. 그 당시는 안녕하세요. 국풀 최대표입니다. 중1 아들 의대 보내기 프로젝트. 오늘은 독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그 예민한 주제입니다. 독서. 그렇죠? 두 전문가를 모시고 독서에 대해서 오늘 심층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기파랑 문혜원 일산원 나득채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풀연구소 소장 이강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도합 60년 국어 교육을 또 해오셨던 분이고요. 독서 쪽에서 또 굉장히 또 강하신 분들입니다. 독서에 대해서 한번 뭐 궁금증을 물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처음 이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나 원장님. 굉장히 뭔가 출세한 기분이 들고요. 뉴스에 출연한 것 같은 느낌. 뉴스 네. 앵커 느낌 나고. 그렇죠. 부담스럽죠. 뭔가 이렇게 취재해온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렇죠. 뭐 우리 스튜디오에서 지금 촬영해봤잖아요, 우리. 네네. 그렇죠. 혼자서 막 찍고 싶어요, 막. 그래요. 뭐 하여튼 좀 시조 더. 같은 거 막 수업하면서. 이제 마음껏 하세요. 네네. 그래서 우리 또 새로운 환경에서 또 한번 네. 열심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우리 독서 관련해서 이제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나 원장은 어렸을 때도 독서 많이 했어요? 저희 집안에서는 네. 3대에 걸친 그 가문의 역사 속에서 네. 유일하게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에 책이 거의 없었습니다. 집에 아예 책이 없다. 제가 책을 많이 읽는 조건을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첫 번째는 유전자입니다. 두 번째는 집안 분위기인데, 네. 일단 집안 분위기 전혀 없었다는 거야.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었어. 그런데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놀 게 없었다. 이게 어린이가 볼 거리가 별로 없기도 했어요. TV가. 그렇지. 뽀로로가 나온 때도 아니고. 그렇지. 어렸을 때 별로 할 게 없어서 책을 많이 읽었다. 요즘하고는 좀 환경이 다르네. 그렇죠, 요즘은 할 게 많이 너무 많아. 달라요. 예, 요즘은 책을 읽을 필요가 없어. 너무 집에 굴러다니는 태블릿들, 뭐 스마트폰, 뭐 전 사방에 전자기기가 있어가지고 요즘은 그런 환경이 안 돼. 근데 이 소장 같은 경우 어렸을 때 책 좀 읽었어요? 정말 많이 읽었는데 네. 저희 집도 텔레비전을 좀 안 보고 아버지가 무협지 팬이래 가지고 아버지가 네. 그리고 참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충효 사상 대전집이래 가지고 네. 이렇게 있었다고. 그게 신라시대 이야기가 많으니까 네. 또 고향이 또 경주다 보니까 뭐 비슷한 지명도 나오고 거기가 거긴가 이런 거 하면서 엄청 기뻐하고 뭐 그렇게 많이 읽었. 특히 또 만화로 된 대백과가 사전이 있어요. 일본에서 제작한 것 같아요. 번역본인 것 같은데 그거 재밌어서 늘 보고 그랬죠. 사람은 왜 꼬리가 없는가 뭐 그런 재밌는 주제들이 있었고. 여기 보니까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자발적으로 사실상 부모님들의 어떤 강요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이 독서를 했던 두 분과 지금 정상이 아니죠. 인터뷰를 지금 하고 있는 정상 저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면은 사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거의 독서한 기억이 없고요. 초등학교 때는 뭔가 책을 가려서 읽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중학교 때는 이제 책 읽는 취향이라는 게 좀 생긴 거죠. 아하. 또래 집단들 사이에서 네. 입문을 했던 게 네. 무협지. 드디어 무협지. 드디어 입문을 했죠. 드디어 무협지가 나오는군요. 입문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강호로 입문을 했고요. 소강호로 입문했습니다. 본인의 최고의 책이 소강호라고 했었나 그때? 그 중 하나죠. 그렇죠. 최고의 책 중에 하나. 아니 그리고 문학성도 높습니다. 김용이죠. 김용. 네, 그거는 그리고 판타지. 그렇죠. 예. SF 뭐 이런 SF, 거. 이런 거에도 조금 이제 맛을 들이고. 요즘 어머니들이 걱정하시는 우리 애는 무협지만 읽어요, 판타지만 그렇죠. 읽어요, SF만 읽어요, 이제 그런 느낌. 그겁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엄마들이 싫어하는 책. 그렇지. 그런 거죠. 저는 그거라도 읽으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이수장 같은 경우 중학교 때 독서를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저는 반대로 만화 같은 거를 초등학교 때 많이 보고 초등학교 때 만화 보다가 근데 중학교 가서는 지식이 담긴 걸 읽게 되더라고요. 총균세, 그 당시는 그런 책이 없었고 코스모스, 아니 뭐 과학 동화 뭐 이런 것들 오히려 전문적인 이미지가 있는 그런 책들이 재밌더라고요. 과학 잡지류 같은 게. 과학 잡지류. 네네. 그런 거 막 열심히 읽고. 우리 이강우 수장 같은 경우는 뭐 사실은 문학도 읽고 시도 읽고 뭐 두루두루 과학도 읽다 하다 보니까 국어를 따로 공부해 본 적은 없었다. 내가 수학이나 영어는 좀 했었는데. 맞아요. 국어는 뭐 안 해도 뭐 100점 나오는 거 아니냐. 약간 우리 요즘 어머님들이 말하는 약간 이상향적인 느낌으로 지금 설명을 한 것 같고. 네. 국어 공부할 시간에 수학 문제 한 문제 더 풀었죠. 나 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다양하게 책은 많이 읽었지만은 공부를 스타트했을 때는 또 지향점이 좀 달랐을 수 있어. 왜냐하면 이제 이강우 수장도 뭐 훌륭하지만은 나 원장은 또 우리도 카이스트 또 들어갔다가 서울대 국교과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100점을 향해서 또 공부하다 보니까
좋아요. 그러면 봅시다. 그러면 이제 독서를 하면 우리 이강우 수장 같은 경우는 독서하면 국어 성적은 뭐 사실 공부해도 된다는 입장이네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그게 가능했는데 옛날에 요즘은 가능했다. 국어가 너무 어려워져서 요즘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독서와 국어 성적의 상관관계가 있기는 있는데 있긴 있으나 요즘 요즘은 좀 따로 공부를 국어 공부는 해줘야 된다. 독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네네. 이런 입장인 거군요. 네네. 좋아요. 그러면은 일단 그럼 독서를 하기는 이제 꾸준히 해야 되겠어요. 당연한 거 같고. 당연한 얘기죠. 네. 근데 독서를 우리 현재 중고등 아이들 친구들이 독서할 시간이 요즘 애들이 어떻게 있어요? 가르쳐 보면은 어때요? 서울대 가는 친구들은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쉬는 시간에 책가방에서 자기 읽은 책 꺼내가지고 꺼내서 읽어요. 그 쉬는 시간 10분 동안. 10분 동안 네, 자투리 시간에. 나 혼자 네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읽는 친구들은 대체로 여유가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에 여유가 있는 거죠. 여유가 있는 아, 성적에 여유가 있다. 모의고사 성적이 그래도 이제 좀 주요 과목들이 좀 1등급대에 들어간 애들은 마음의 여유가 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이 오히려 1학년 때는 독서를 많이 안 하다가 네. 2, 3학년 때 독서를 하죠. 얼마나 여유가 있길래 네. 그러니까 그런 학생이 다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걔가 그 독서를 즐기는 것인지 아니면 면접이라든지 자소서를 과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틈틈이 책을 읽는 것인지 그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확인 안 해봤지만 재미있어 하면서 읽더라고요. 재미있어 하면서 네. 읽는다. 특히 이과학생인데 막 철학책을 동양 철학 이런 걸 읽고 있더라고요. 와, 정말 걔는 즐기는 애네. 근데 네네. 제가 본 아이들은 어땠냐면은 아무래도 애들이 시간이 없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애들이 이제 학교 갔다 와. 그럼 이제 학원 숙제하고 학원 갔다 와. 다음날 학원 숙제하고 이 패턴으로 간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네네. 짜투리 시간에 이제 평상시에는 사실 책을 읽을 시간이 없어. 주말에 읽어야 되는데 주말도 학원이 계속 있고 맞아요. 숙제가 계속 있어가지고 현실적으로 고등학교쯤 되면 이제 책을 읽는 경우가 없고 책을 즐겨 읽는 아이들은 오히려 학교에 막 가져가서 책을 읽더라고요. 학교에 오히려 시간이 학교에 있으니까. 네네. 학창 시절에는 학원에서는 시간이 많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독서하지 않는 친구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제 독서를 하는 것과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현장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가 있는 건지 뭐 알고 있는 거 있어요? 일단 장기적인 상관관계는 좀 있다고 봐요. 장기적인 상관관계가 그러니까 있다. 뭐 뚜렷한 인과관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는 장기적으로 보면 상관관계는 있다고 보는 게 네. 우리가 생각하는 최상위권의 성취를 보이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네. 대부분 네. 초등학교, 중학교 때의 독서량이 어느 정도 됩니다. 어느 정도는 된다. 네, 어. 그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인과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게 네. 어렸을 때 독서량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해서 그러면 그 아이들이 대부분 나중에 뛰어난 학업 성취를 보이느냐면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는 않다. 네. 독서량이 상당히 되는 애들 중에도 정작 고등학교 때 학업 성취가 높지 않은 애들도 있습니다. 꽤. 그렇죠. 네, 그래서 높은 학업 성적으로 무조건 이어진다라고 그렇게 딱 잘라서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고요. 그러나 분명한 건 네. 책을 많이 읽어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학업에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어쨌든 공부를 한다는 것도 네. 결국은 뭔가 읽는 거거든요. 네. 교과서를 읽는 것도 독서고요. 자습서 문제집을 읽는 것도 독서거든요, 사실. 그렇죠. 어차피 그것도 다 책이니까요. 본인이 이제 능동적으로 읽어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라면은 다양한 책들을 읽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자습서 참고서를 보고 공부를 한다고 해도 이거를 읽고 종합하는 능력에서는 좀 차이가 생깁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맞아요. 최상위권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독서를 많이 한 경우들이 많더라. 네, 그거는 틀림없습니다. 다만 독서를 많이 했다고 해서 걔가 최상위권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네,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상위권이 되는 데 있어서 독서라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제가 만난 학생들 중에 정말 얘는 국어 너무 잘한다라는 애가 딱 2명이 있었는데 네네. 걔네들 보니까 어릴 때 독서량이 어마어마했더라고요. 보니까 수업 중에 무슨 제가 책 이야기를 하면 애들 다 읽어.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벌써 다 읽었다는 것은 중학교 때 이미 다 읽은 거죠. 네. 그러면 혹시 책을 안 읽었는데 최상위권인 케이스는 본 적 없나요? 저는 본 적 있습니다. 본 적 있어요? 네, 그 책이라고는 태어나서 거의 한자도 안 봤는데도 예, 예. 엄청나게 공부를 잘해서 의대를 간 아이가 있었어요. 그렇죠. 놀라운 케이스죠. 책을 아예 친구는 심지어 독서 따위를 왜 하냐라는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독서를 왜 해? 이런데도 걔는 의대를 가고 최상위권이야. 네, 그런 케이스가 없지 않습니다. 없지 않죠. 네. 뭐 본 적 있어요 혹시? 저는 없습니다. 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의대 간 애들 중에서 독서를 안 하는 애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걔네들은 독서할 시간이 없다. 근데 걔네들이 푼 그 문제집 그거는 어마어마합니다. 그 문제집을 푸는 그 방식을 제가 봐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그 풀이 과정이라는 방식으로 완전히 그 지문을 그냥 씹어 먹어버려 걔네들은. 그러면서 엄청난 지식을 얻는 그런 애들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또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독서가 이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효율적으로 국어 공부뿐만이 아니죠 사실은. 그렇죠. 예, 뭐 기본적으로 문해력이기 때문에 네네. 모든 뭐 영어에 다 영향을 미치잖아요. 지금 사실 문해력의 시대 아닙니까 지금? 맞아요. 예, 네. 지금 문해력의 시대입니다. 지금 그래서 문해력이 되는 친구들이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뭐 과학, 사회, 네. 다 지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독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독서를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모르는 학부모님들은 없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누구나 관심이 있죠. 근데 안 해. 우리가 독서를 안 한다고. 그리고 지금 환경이 지금 독서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럼 독서 안 하는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주변에 뭐 한땡땡 뭐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독서 논술 학원들이 있는데 네. 보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 학원에 보내는 게 베스트다. 네. 어. 책 읽는 습관 기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데 보내서 책하고 친해지게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친해지게 만든다. 어. 일단 재미를 붙여야 되는데 네. 뭘 해봐야 재미가 붙거든요. 독서도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아이들이 아무리 시켜도 책 읽는 거에 재미를 못 붙이는 아이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맞아요. 그럼요. 분명히 존재하는데 예, 예. 대다수의 아이들은요 네. 읽어버릇을 안 해서 그렇지 네. 막상 독서 습관을 조금 들이고 나면은 네. 나름대로의 재미를 느낍니다. 물론 이제 그 재미를 느끼는 방향성이나 정도는 달라요. 네. 당연히 아이들마다 예. 다른데 그래도 아무리 해도 재미를 하나도 못 찾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아, 그렇게 많지는 않다. 네, 그래서 만약에 진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독서를 하는 아이가 아니라면 네. 조금 억지로라도 좀 시켜보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억지로 시켜본다. 뭐 한 6개월 1년 시켜봤는데 그래도 애가 싫어하고 종이만 보면 경기를 일으키고 그 정도면은 얘는 이 길이 아닌가 보다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 잘 없던데. 잘 없어요. 생각보다 잘 없습니다. 학원을 보내면서 또는 집에서 독서를 좀 유도하면서 아이들에게 흥미를 붙이면 되고 만약에 도저히 안 붙인다 그러면 어쩔 수 없다. 이게 참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무책임해 보이긴 하는데요. 어머님들도 아셔야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안 되는 애도 있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에 한 반에 30명이라고 가정을 해요. 네. 그럼 그 30명 중에서 독서를 자발적으로 하는 아이들의 비율이 몇 프로 안 될 것 같은 이 느낌적인 느낌은 뭐죠? 10% 이내라고 봅니다. 10% 이내가 나머지 90%는 독서를 안 할 텐데 정상이 아니에요. 10%만 독서를 할 텐데 이광우 소장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네. 그렇게 정상적인 어린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분들은 지금 국어를 지금 가르치고 전공하고 이런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처럼 해라라는 그런 무책임한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내가 봤을 때 DNA가 기본적으로 독서 DNA가 있는 사람이고 참고로 저는 독서 DNA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 독서 DNA가 아예 없어요. 예. 저는 책을 딱 보면은 일단은 지루해서 읽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책을 제가 딱 보면은 저는 항상 이 책의 내용이 뭔지가 다 예측이 돼 버려. 뭐지? 이게 그 말로만 듣던 그 초인지 읽기, 퀀텀 어떤 읽기 이런 건가? 이제 선지자. 전형적인 책 읽기 싫어하는 아이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책을 대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로 요즘은 이제 많이 읽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런 환경에서 뾰족한 수는 제가 봤을 때 없어 보이네요. 왜냐하면은 학원 보내는 거 외에 가장 쉬운 방법이 그거고 가장 쉬운 하죠. 거고 아니면 어머니하고 같이 책을 읽고 같이 그 책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밥 먹을 때 어머니의 방법들이 역할. 많죠. 네. 어머니의 역할 또 가족들이 이제 독서 시간을 정해가지고 네. 다 같이 책을 읽는 뭐 그런 분위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 그게 효과적이긴 한데 저도 이제 많은 사례들을 보잖아요. 네. 부모님이 책을 읽으시고 책을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그게 제일 네네. 좋은 방법이긴 한데 부작용이 있죠. 부작용? 첫 번째는 부모님이 괴로워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삶이 네, 부모님이 괴로워지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부모님들도 진심으로 독서를 즐기시는 분들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자녀를 독서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억지로 이걸 하다 보면 자녀도 느껴 그거를.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러면은 서로 힘들어져요. 그렇죠. 네,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기 때문에 힘들어지고 나중에는 이것 때문에 부부싸움이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부작용이 날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네네. 이제 이런 사례들도 생각보다 있거든요. 네네. 이렇게 했을 때 자녀가 엇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이제 이상론적으로 접근을 하면 네. 부모님이 정말
책을 사랑하고 정말로 독서가 생활에 되고 이런 분위기의 가정이 참 아름다운 가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가정 속에서 아이도 자연스럽게 독서를 즐기고 사랑하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근데 가끔은 또 어떤 아이들은요. 네. 그런 집안 분위기에 굉장히 염증을 느끼고 탈출하고 싶은 아이들이 생깁니다. 그렇지. 그게 사춘기의 아이들의 굉장히 다양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네. 어떤 친구들은 그냥 부모님이 책을 안 읽으시고 네. 아버지 골프 치시고 어머니는 드라마를 보시는 가정이 부러운 거예요. 얘는 집에 가면 숨이 막혀. 집에 그럴 수도 가면은 있겠다. 책을 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얘는 너무 싫어져서 오히려 애가 삐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집에 잘 안 들어가요, 애들이. 그렇게까지? 아니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있을 수 있지. 있을 수 너무 있습니다. 집안 저는 그런 사례를 꽤 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엄마 아빠가 얘를 잘 키우고 싶은 욕심에 지나치게 면학 분위기를 조성해 버림으로써 그러면은 오히려 어떤 부작용도 있냐면은 아이가 부모님한테 솔직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네. 읽는 척하고 그렇죠, 그렇죠. 딴 생각하고 뭐 이러는 거죠. 그래서 참 육아가 어려운 거죠. 사실은. 그렇죠. 왜냐하면은 정답이 없으니까요. 맞아요. 아이들이 다 달라요. 네. 심지어 이런 케이스들도 있잖아요. 왜 부모님이 독실한 종교인이에요. 네. 너무너무 진짜 믿음이 신앙이 정말로 투철하신 분들이야. 네. 그럼 보통은 이제 그 모태 신앙이 되어서 아이들도 이제 따라가게 되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가끔 보면은 오히려 그래서 아이가 부모님을 미워하고 밖으로 도망치는 애들도 있거든요. 있어요. 그런 진짜? 사례들을 저는 많이 봤거든요. 네. 제 친구 중에도 있고. 왜냐하면은 부모님의 삶을 그대로 나에게 적용하느냐. 그래서 아이가 오히려 비행 청소년이 되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아이를 키운다는 게 굉장히 참 조심스러운 게 많고 네. 중요한 거는 자녀를 키울 때 이 길이 좋은 길이니까 너도 이 좋은 길을 가라라고 접근을 하기보다는 네. 이 아이가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앤지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의 특성을 잘 이해하라는 네, 얘기죠.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것도 이제 그걸 알기 위해서는 시켜보긴 해야 되거든요. 안 시켜보면 모르는 거긴 한데 강하게 이게 지나치게 푸시를 하면 부작용이 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아이가 그 길을 걸을 수 없는 성향의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독서라는 게 결국은 아까 얘기했지만 DNA와 집안 분위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독서 DNA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두 사람이 이제 독서 DNA가 있는 사람이고 저는 독서 DNA가 없는 사람이고요. 집안 분위기 면에서도 지금 보니까 두 분은 집안 분위기는 없었어. 근데 DNA로 독서가 시작된 거고 저는 이제 집안 분위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안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사실은. 네. 효과적인 방식이에요. 예. 네. 그래서 어머님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겠지만 어머님들도 스마트폰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 집안 분위기를 형성해 주는 게 좋긴 하겠죠. 그래서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바라는 건 아이들의 자발적 독서, 애들이 스스로 책을 찾아서 읽는 그런 아이가 제 생각에는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1, 2학년쯤 되면 어느 정도 형성되는 이렇게 무협지를 읽는다든지 이런 아이라도 책을 좀 지가 손을 대는 그렇게 우리의 소망일 텐데 현실적으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한 반에 한 10%가 되지 않을까 자발적 독서가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발적 독서를 하지 않고 지금 우리 현재 이 환경에서 지금 디지털 디바이스들이 넘쳐나는 이 환경에서 과연 이 책을 집는다는 것이 쉬운 선택이냐에 대해서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좀 여담이긴 하지만 어머님들이 너무 진실을 들어버리면 좀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 네. 우리 아이가 책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예. 왜냐하면은 유복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사랑과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이렇게 자란 아이들 중에는요 책을 사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좋아하는 연기를 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왜냐하면 연기하는 친구들. 왜냐면은 그래야지 어머님들이 좋아하시고 좋아하니까 부모님이 또 좋아하니까. 그리고 또 사실은 부모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게 큰데 아이들이 자기가 좋은 아이이길 바라는 거예요. 어떤 네. 외부에서 보여지는 시선에서 자기의 이상적인 모습을 만드는 거죠. 그렇고 그것도 이게 이제 자존감과도 관련이 있는 거죠. 네. 자기가 책도 안 읽고 다른 아이들보다 좀 뒤떨어지는 아이이고 싶지 않아서 책을 읽지만 그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꽤 있거든요. 그리고 왜냐하면 책을 읽으면 본인들이 너 책 읽는구나 막 맞아요. 극찬을 하니까. 게다가 친구들이 다 읽거든요. 그리고 나 책 읽어 뭐 이렇지만 별로 사실 책에 크게 관심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우리 애가 이제 어려서부터 책을 좋아하고 책을 많이 읽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도를 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되게 많습니다. 우리 아이가 굉장히 책을 좋아한다 그래. 근데 파고 들어가 보면은 책을 또 그렇게 많이 읽지도 않았어. 그리고 잘 몰라요. 책도 그 차이가 몰라. 되게 커요. 되게 많아. 아이들하고 이렇게 이제 가끔씩 대화를 하면서 읽었던 책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면은요. 네. 책을 정말 좋아해서 독서를 했던 아이
아이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나게 얘기를 표정부터 하거든요. 다르죠. 표정부터 달라요. 네. 정말로 그 이야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막 살까지 입혀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지 않는 아이들은 읽은 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막상 이제 대화를 나눠보면은 잘 몰라요. 그렇죠. 네, 잘 모르더라고. 우리가 이제 자발적 독서를 하는 친구들이 현실적으로는 비율이 굉장히 낮다. 네, 맞아요. 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떤 책을 읽어야 하나. 네. 그런 것들. 네. 초등학생들 이제 뭐 학교에서도 이렇게 이제 뭐 책 추천 같은 거 많이 받고 지금은 어쨌든 마음만 먹으면 빌려서 읽을 때도 맞아요, 많고 맞아요. 접근성이 되게 좋아졌어요. 네. 그거는 굉장히 좋은 일인데 근데 접근성을 이렇게 좋게 만든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는 현실이 네. 아이들한테 자꾸 이제 책을 추천을 해주거든요. 요즘은 네. 학교에서도 추천을 해주고 학원에서도 추천을 해주고 심지어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도 추천을 해주고 서점에서 추천을 해주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수많은 도서에 접근할 수 있는 인프라가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추천해주는 책만 보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책을 스스로 찾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이 독서 경험에 있어서 네. 내가 어떤 책에 관심을 갖고 어떤 책을 읽을지를 능동적으로 결정하는 네네. 그 과정, 그러니까 책을 탐색하는 그 과정이 네. 이 독서 경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음흠. 정작 그런 게 생략돼 있어요. 그냥 선생님이 골라주고 엄마가 골라주는 책들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또 의미는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어른들에 비해서는 양서를 고르는 안목이 부족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추천 도서를 읽는 거는 의미는 있는데 네. 문제는 그거를 너무 어려서부터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책을 읽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엄마가 주는 책 그냥 그쵸. 그러니까 학원이 주는 책. 그러니까 자기가 책을 고르는 경험이 많이 쌓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주변에 이렇게 이제 어린이 키우는 네. 주변 지인들이 이제 네. 그런 걸 많이 물어봐요. 이쪽 사람이다 보니까 네. 이제 국어를 가르치고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줘요. 네. 아이한테 책을 골라줘서 읽히는 것보다는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고르는 경험을 자꾸 하는 게 좋다. 아이랑 이게 서점 구경도 하고 맞아요. 도서관 구경도 도서관 하고 진짜, 이러면서 아이가 그냥 기분 내키는 책들을 그냥 뽑아가지고 한번 그냥 슬쩍 훑어보는 것도 한번 해보고 표지와 제목을 보고 흥미가 느껴져서 가져와서 보기도 하고 실제로 읽었을 때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도 좀 구경해보고 그런 경험들을 오히려 쌓아주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더 좋은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런 거를 너무 많이 생략하는 것 같다. 요즘 독서 문화가. 아, 독서 문화가. 서점보다는 도서관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네. 경험하기에는. 나는 희곡에 뭐 찾으러 갔는데 옆에 보면은 막 우리나라 시나리오의 역사 막 이런 게 그게 더 땡겨. 원래 내가 찾으러 간 책보다는. 그것도 같이 빌려와서 보고. 도서관을 가서 이제 자기가 책을 이제 골라오게 하고 네. 그걸 한번 읽어보게 하고 이런 게 스타트다.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생각이 좀 된다는 얘기. 자기의 삶의 어떤 지식과 지혜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인 거고. 그렇죠. 뭐 사실 부모님이 주라고 하고 학원에서 읽으라고 하는 거는 그건 이제 숙제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렇죠. 네, 그냥 수동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네가 읽을 책들 아무거나 한번 골라봐봐 해서 그거 한번 읽어보자. 이렇게 하는 거는 그것도 읽다가 지가 마음에 안 돼. 한 5권 밀려와서 도서관에서 맞아요. 읽다가 재미없어 던지고 5권 중에서 한 권 정도만 이렇게 좀 읽어도 그 안에 하나 둘씩 쌓여가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은 그럴 여유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좀 그런 경험이 많이 쌓이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네. 오히려 이제 중고등학생이 됐을 때는 여유가 좀 없잖아요. 예, 예. 그 학업에 들여야 되는 시간도 많아지고. 네. 그러니까는 그때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네. 선정된 도서를 읽는 것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탐색하고 있을 만큼 시간이 없을 테니까요. 탐색을 일단 하면 좋다 이런 얘기고 네. 어떤 책을 또 읽어야 되냐 관련해서 이수장님 네네.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 이제 어떤 책을 읽었을 때 도움이 되는지 우리 아들이 이제 의대를 갈 거니까 네. 일단 우리 아들이 일단 도서관 가서 뽑아봐라 네가 5권 뽑아봐 5권 읽으면은 10,000원 줄게 뭐 이런 느낌으로 가든가 어쨌든 간에 뭐 그렇게 했어요. 그럼 어떤 책을 이제 읽는 게 좋은 거예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 이과 쪽 학생이 될 테니까 네. 오히려 반대쪽 철학책을 좀 읽는 것도 엄청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철학책을 읽어라. 네네. 선정을 해서 동양 철학, 서양 철학 이래서 네. 시대 순으로 쭉 한번 읽어가지고 네. 철학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가 이런 흐름 잡는 정도로만 해도 고등학교 3년, 중학교 3년이 다 갈 것 같아요. 동양 철학, 서양 철학
독서에 대한 흥미 뚝 떨어지겠네. 아니면 세계사도 괜찮고, 세계사도 괜찮고. 세계사. 네. 흥미 뚝뚝 떨어지네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재미가 없으면은 이제 과학 쪽으로 넘어와서 양자역학으로 넘어가고. 양자역학은 제일 마지막에 이제 읽어야 될 거니까 이제 쭉 흐름대로 쭉 오면. 다양한 분야에 폭넓게 읽어주는 게 좋다 그런 얘기라고 봐야겠네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이과 쪽 책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은 사람이 이제 철학이 없는 사람이 되니까. 남이 봤을 때 정말 똑똑한 것 같은데 뭔가 좀 붕 뜬 사람 같은 느낌을 주니까 아무래도 우리 요즘 시대 인문의 시대다 뭐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인문학의 시대다. 네. 이과 쪽으로 계속 많이 이제 읽을 거니까 중학교 때 좀 여유 있을 때 중학생들을 위한 철학 에세이 이런 책들도 많으니까 네, 그런 것도 뭐 읽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과 쪽 책을 많이 읽는다는 건 책을 읽는다기보다는 과학 공부를 한다는 얘기죠. 이과 쪽 애들이 과학 공부를 많이 하니까 네. 이제 그 이 문과 쪽 책을 읽어라 그런 얘기죠. 네네. 인문학 책을 읽어라. 균형 잡힌 지식이 되는 거죠. 네네, 좋아요. 학부모님들께서 정보도 많아지고 학부모님들도 입시나 교육에 대해서 좀 아는 게 많아지셔가지고 네. 좀 게임 분들이 많은데 네. 그래도 아직도 좀 오해를 심각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오해냐면 네. 우리 아이가 의대를 갈 거니까 중고등학교 때 이제 책을 읽어도 의대와 관련된 전공 적합성과 관련된 도서들, 생명과학과 관련된 거라든지 네. 뭐 진화론, 뭐 유전 이런 거랑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뭐 과학의 역사와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뭔가 그런 어떤 전공 진로 방향과 관련된 책 위주로 독서를 시켜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지금도 좀 계시거든요. 네네. 옛날엔 진짜 많았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근데 요즘은 좀 그래도 아니라는 걸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도 오해하고 계시는 이제 학부모님들이 계실까봐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제 입시에서의 실질적인 이익도 지금은 없고요. 왜냐하면은 과거에 지금 같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니라 훨씬 더 주먹구구식으로 돌아가던 과거의 종합전형에서는 소위 말하는 그런 독서 목록의 포트폴리오 이런 게 입시에 조금 도움이 됐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때는 뭐 경제학부를 지원하는 애들은 주로 이제 경제학 관련된 도서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작성해서 독서를 하고 그런 것들을 생기부에도 쓰고 이런 걸 했는데 지금은 일단 입시에서 그렇게 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고 아이가 그 진로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도 그런 편중된 독서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의대 보내기를 하니까 아이가 이제 의사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의사가 될 건데 아이를 이제 의사로 만들기 위해서 의대와 관련된 그런 도서들, 그렇죠? 과학 도서들, 인체와 관련된 도서들 이런 것들 위주로만 아이가 독서를 하는 것이 아이가 앞으로 의사로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느냐 하면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 번째는 사실 이미 아까 소장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좋은 의사가 된다는 게 의학 지식만 있다고 좋은 의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의사가 되려면 나와 타인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의사는 사람을 대하는 일이니까 당연히 인간에 대한 철학적 이해, 타인을 대하는 윤리 이런 것도 필요한 거고 또 당연히 의사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니까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어떤 구조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경제도 알아야 되고 법도 알아야 되고 사회학도 알아야 돼요. 역사도 알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이해 그러니까 이런 게 어차피 경영도 하셔야 되고 그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전반적으로 알아두는 게 의사로서 성공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 이유는 오히려 의대에서 배우는 전공 지식 의대를 가면 다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의대를 합격하는 데 필요한 걸 공부해야 되는 거지 의대 가면 배울 걸 미리부터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독서를 한다고 치면은 그 전공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책들을 골고루 읽는 게 오히려 그 직업인이 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 근데 자꾸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 의대 보낼 거니까 어려서부터 자꾸 이제 막 생명과학 책 읽고 의학의 역사 이런 거 읽고 좀 그렇게 편중된 거는 좀 좋지 않다. 맞아요. 전공 적합성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렇게 크게 도움도 안 되고 그런 책을 읽는 것들이 그러니까요. 골고루 읽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의대도 그렇고 지금 서울대가 이제 2028 입시를 발표할 때 이제 면접을 정시해서 실시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면접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교수님과 이제 대화를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아이들의 그 사고
능력을 이제 평가해 보겠다.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사실 했어요. 엄청난 네. 얘기죠. 예, 그럼 이렇다면은 진짜 서울대에서 정시가 물론 이제 면접을 보는 정시도 있고 수능만 보는 정시도 있을 거예요, 아마. 또 수시에서도 또 면접이 또 강화된다고 만약에 한다면 사실 이제 독서는 이제 선택은 사실 아닌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맞네. 예. 맞아요. 엄청난 그쵸? 독서량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어떻게 교수님하고 단순히 문제풀이가 아닐 텐데 그걸 대화를 하면서 해결해 나간다고 했을 때 사고력을 늘려줄 수 있는 건 사실 독서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좀 골고루 충분히 독서를 해야 된다는 거는 최상위권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필수인 것 같네요. 네. 전에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우리 사교육계에는 네. 다양한 종류의 또 입시 컨설팅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저희는 이제 컨설팅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근데 뭐 대표님도 아실 거고, 네. 우리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이제 네. 그런 이제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 중에 네. 굉장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는 전문가들도 존재하지만 네. 사실 네. 사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많죠. 그렇죠. 사자들 중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예, 예. 서울대 면접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네. 서울대 면접은 사실상의 말로 하는 본고사기 때문에 네. 자기가 지원하는 분야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사전에 좀 가지고 가서 네. 미리 좀 준비를 많이 해가서 그걸 가지고 면접을 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일부, 일부. 이제 사자 컨설턴트들이 있는데 네. 일단 사실이 아닙니다. 왜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서울대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들은 그래서 얘기예요. 네네. 사실이 아니고요. 네네. 왜냐하면 우리 서울대 교수님들이 그렇게 단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서울대 여러분. 교수님을 너무 네. 우습게 생각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서울대 네. 교수님들의 수준이 그렇게 낮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서울대 교수님들이 우리 고3 학생들이 물론 이제 서울대학교를 보는 고3 학생들이면 상위 1%에 들어가는 굉장히 어마어마하네. 이제 네. 학업 성적이 매우 뛰어난 학생들이지만 네. 그래봤자 고등학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대 교수님들이 봤을 때는 고3 학생이 자기의 지원한 전공 분야에 대해서 제 아무리 알아봤자 엄청나게 얕단 말이에요. 그렇죠. 교수님이 아이들을 면접을 보면서 뭔가 전공과 관련해서 질문을 했을 때 이 아이가 그 전공 분야에 대해서 엄청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리라는 기대는 전혀 하지 않아요. 그렇죠. 교수님들이 아이들하고 이제 면접을 하면서 엿보고 싶은 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전공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앞으로 이 공부를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는 통찰력과 관점, 논리적인 사고력 이런 걸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결은 다릅니다만은 저도 이제 정시 면접을 봤던 사람으로서 제가 이제 학생 아주 때 오래전에. 그죠? 예, 오래전에 이제 정시 면접을 봤죠. 국어 교육과로 시험을 봤으니까 네. 교수님께서 몇 가지 전공과 관련된 질문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 질문을 막 술술술 잘 대답을 해가지고 합격을 했냐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도 대답을 못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네네. 예를 들면은 정철의 관동별곡을 인상 깊은 대목을 몇 줄 낭송을 해봐라. 제가 그걸 낭송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당연하죠. 왜냐면 제가 그걸 어떻게 외웁니까? 그럼요. 지문을 주면 해석은 할 수 있죠. 하지만 외우고 있진 않단 말이에요. 그렇지. 좀 당황하긴 했지만은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네. 지문을 보면 해석은 다 할 수 있는데 외우지는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씨 이거 떨어지는 건가 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교수님이 굉장히 웃으시면서 그러면은 관동별곡의 내용을 외우지는 못하지만은 내용과 관련해서 혹시 현대적인 시각으로 나름대로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점이 있으면 좀 설명을 해봐라. 그래서 나름대로 설명을 좀 했어요. 예. 수준이 높네 역시 서울대가.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면 좀. 어쨌든 합격을 했어요. 물론 제가 면접을 잘 봐서 합격을 한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면접 점수가 높지 않았어요. 면접을 잘 봐서 합격한 게 아니라 그냥 수능을 잘 본 거예요. 그럼요. 면접 점수가 많이 반영이 안 됐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네. 이 방송을 보시는 학부형님들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서울대학교에서 면접을 본다고 해서 아이가 그럼 면접을 잘 보면 합격을 하는 거냐면 그건 아닐 겁니다. 네. 일단 성적이 좋아야 돼요. 아니, 성적 좋은데 지금 이제 결국은 이제 면접이 단순하게 뭐 암기해서 가서 이렇게 하는 네, 거.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그거예요. 아이의 능력 자체를 네. 그분들이 본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이 면접을 통해서 보고 싶은 거는 아이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사고를 해서 그거를 말로 조리 있게 표현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의 좀 주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통찰력을 보는 건데 저는 한 재능 3에 경험 7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경험 7은 대부분 독서에서 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재능 3은 있다고 봐요, 저는. 미취학 아동들 중에서도 이렇게 남다른 통찰력이 있는 애들이 있긴 하거든요. 3살, 4살인데 놀라운 통찰력이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재능이거든요. 네. 근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그런 아웃라이어만 서울대를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런 애들만 의대를 가는 게 아니에요. 네네. 독서를 통해서 길러질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거죠. 미성년자가 통찰력을 기르는 데 있어서
독서만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질문하고 싶어요, 대표님. 네네 질문 예, 질문해 보세요. 대표님 아드님이 우리 아들 예. 재능이 있는가 독서에? 제 성향을 닮은 없는 걸로 아들이기 때문에 네. 독서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고 1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대화의 주제가 어떻게 하면은 아들을 네. 책을 읽도록 유도를 할까? 네. 이렇게 대화의 주제가 가야 되네요. 책을 읽도록 우리 아들은 유도를 집안 분위기를 독서하는 분위기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대표님도 앉으셔서 이제 책을 읽으셔야 되니까 방을 서재로 쫙 꾸며가지고 제가 또 우리 또 국문과 나오지 않았습니까? 서강대 국문과 나왔죠. 네. 우리 예전에 친구들이 한번 우리 집에 놀러 온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우리 집에 딱 놀러서 너무 놀라는 거야. 책이 하나도 없어? 책이 왜 이렇게 없어? 너무 놀래더라고. 우리 왜냐면 걔네들 집에 가면 막 책이 뭐 그냥 책 때문에 쌓아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책을 막 그냥 바닥에 막 산다. 우리는 뭐 책장 하나 정도 네. 좀 그랬었는데 우리 아들은 이제 책을 거의 읽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국어는 좀 합니다. 국은 잘하네요. 예, 책을 안 읽어도 국어를 잘하는 능력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얘가. 네. 왜 그럴까? 언어적인 능력이 DNA가 좀 있는 거죠. 얘가. 이게 자꾸 재능으로 가면 큰일인데요. 그렇죠. 오늘 그런데 영상이. 그리고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근데 저는 책을 읽는 아이들은 사실 걱정이 없어요. 많이 읽는 아이들은 대부분 잘 되고 또 책을 많이 읽어도 공부가 안 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또 맞아요. 책은 좋아해요, 걔네들이. 근데 책도 많이 읽어 평상시에도. 저는 정말 사랑해. 근데 성적은 안 나와. 그런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전부 저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저는 고3을 가르칠 때 어머님들이나 학생들이 한 얘기가 책을 별로 안 읽었다. 그게 많았습니다, 사실은.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까를 많이 연구했던 사람이고 내 자신이 책을 많이 안 읽어도 상당히 국어에 자신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는 뒤에 가서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 그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한 방에 준비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거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막 이제 우리 스타 강사들 막 강의 들어오면은 지문을 읽는 방법 이런 식으로 읽으면 딱 해석이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할 때 제가 어떤 느낌 받았냐면은 야 정말 우리 교수님들 너무 무시하는구나. 우리 교수님들이 문제를 출제하고 글을 쓸 때 정말 그렇게만 읽으면 답이 딱 떨어지게끔 그렇게 글을 쓰지 않고 문제를 출제하지 않고 그 아이가 정말 얼마나 사고력이 뛰어나고 문해력이 뛰어난지를 평가하는 그런 문제를 출제하는데 마치 그 공식을 대입하면 답이 딱 떨어질 것처럼 얘기하는 선생님들도 있다라는 그런 게 좀 순간적으로 떠올려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도 요즘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 요즘은 거의 네. 분석 쪽으로 많이 갔죠. 네, 요즘 예. 국어 영역 일타 트렌드도 예. 예전처럼 그렇게 기술적으로만 접근하진 않더라고요. 예전에는 정말 네. 기술 접근이 많았거든요. 네. 예. 요즘은 이쪽도 일타 선생님들 영상도 제가 자주 보거든요. 조금 더 본질적인 말씀 많이 하십니다 요즘.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제 또 뚫리지가 않기 때문에 아까 그 면접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문 분석도 마찬가지고 본질적인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네. 쉽게 가는 길은 없다는 거죠. 네. 결론은 책을 읽는 게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대표님 아들을 이제 책을 읽혀야 되는데 읽혀야 되는데 어떤 행동 강령이 있을까? 행동 이걸 좀 어머니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더 될 것 같아요. 행동 강령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게 이제 도서관에 그 픽업하는 거랑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은 손잡고 도서관을 간다. 가서 픽업하는 거. 아이에게 예. 직접 맡겨서 스스로 책을 고르게 한다. 네, 고르게 한다. 또 이제 집안 분위기를 독서. 일주일에 한 2번은 독서하는 분위기로 전체로 간다. 독서하는 분위기 만든다. 네. 예, 예. 같은 주제의 책을 읽고 뭐 부모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본다. 네. 뭐 이런 거. 그리고 이과생은 좀 인문 쪽 책을 많이 읽고 네. 문과생들은 또 이과 쪽 책을 많이 읽는 게 균형된 지식인으로 성장하게 더 좋지 않나. 뭐 그런 쪽으로 책을 추천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죠. 지금 이야기 쭉 흘러나온 걸 정리하면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현실적으로는 네. 우리 아들 같은 경우 이제 월화 수목 금토 일 학원 가거든요. 네. 토요일은 이제 학원 2개 가고 아침 9시에 가고 네. 6시에 와요. 학원 2개를 가니까 4시간 해가지고 일요일은 오전에 가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 오전에 이제 학원 갔다 오면 이제 2시부터는 월화 수 숙제를 해. 월화 수. 일요일 남은 시간에 월화 수에는 목금 토 숙제를 합니다. 토요일은 거의 풀로 학원을 가니까 저녁에만 잠깐 집에 있잖아요. 일요일 숙제를 해. 그래서 우리 아들 이렇게 스케줄을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항상 이제 하는 말이 학원을 빼라. 이게 도저히 숙제를 감당할 수 없는 스케줄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뭐 이 정도 학원 다니는 애들이 많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책을 읽는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이냐에 대한 약간 의문은 있습니다. 자투리 시간. 짜투리 시간에. 네, 그러니까 자투리 이제 시간. 그건 책을 좀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네. 근데 국어 공부를 잘 한다면서요? 다행인 거는 이제 언어 능력을 좀 타고났다. 네. 제가 봤을 때. 네. 그래서 솔직히 이제 저는 제가 또
국어를 하지 않습니까? 네. 솔직히 국어 걱정하지는 않아요, 저는. 왜냐하면은 충분히 언제라도 올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네. 풀 아라샤 공부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네, 있기는 네. 한데 어쨌든 걱정하지 않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은 국어는 자신 있다. 이렇게 혼자 생각하고 있어요. 점수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은 네. 예. 근데 지금 대표님 말씀하시는 게 예. 또 되게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 게 예. 부모님들께서 부담감은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책을 많이 읽을 필요가 꼭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여태까지 책 읽으라고 해놓고 이게 뭔 소린가 싶으실 텐데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굳이 가지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성장하는 과정으로서 이제 독서가 필요한 건데 앞으로 또 학업을 잘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네. 책을 그럼 권수를 많이 읽어야 되냐면은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책을 다양하게 많이 읽었냐면 그건 아니거든요. 심지어 무슨 학습 만화 이런 걸 한 10번 넘게 읽었단 말이에요. 아 제일 좋은 또 반복을 했네. 반복. 그러니까 책의 종류를 많이 읽진 않았습니다. 책의 종류를 많이 읽은 사람에 비해서 그러면 독서 능력이 그러면 떨어지는 것이냐면 또 듣고 그렇지도 않아서 네. 책의 권수나 네. 어떤 그 주제의 다양성에 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또 어떤 아이들은요 네. 독서량이 많지 않아도 네. 그 적은 독서량을 잘 효과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가져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우리 애가 다른 애들이 왜 책을 너무 적게 읽어서 걱정이라고 생각하실 필요까지는 없다. 권수보다는 얼마나 양서를 읽고 그 책을 얼마나 좋아하고 자기 걸로 만들고 이게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이지 책의 권수 자체가 뭐 책을 뭐 20권을 읽었니 뭐 이게 핵심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되게 집착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많죠. 예. 우리가 DNA를 타고나지 않았고 가정 환경도 못 만들었다고 해서 결국 우리 아이가 독서하고 멀어져 버린 거야 이제는. 그럼 우리 아이는 끝이냐? 독서라니까 얘는 이제 뭐 인생 끝났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성향이라는 게 있는데 이 독서하고 안 맞는 성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다른 쪽으로 개발시켜 줘야죠. 그럼 또 이런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요. 분들이. 그럼 독서를 하면은 뭐가 좋냐? 뭐가 좋아서 다들 어릴 때는 독서를 시켜야 되냐? 뭐 이런 질문을 지금 속으로 다들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도대체 독서란 뭐가 좋길래 중학교 때까지는 독서를 열심히 시켜야 되나 그런 쪽으로 한번 이야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독서를 많이 하면은 일단 배경 지식이 많고 배경 지식이 많아지면은 학생들이 뭔가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였을 때 자기가 알고 있던 지식하고 결합을 시키거든요. 근데 책을 많이 읽으면 배경 지식이 많아서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데 훨씬 유리하죠. 지식 습득을 하는데 굉장히 용이해진다. 네, 제 생각은 지식이 증폭된다. 네. 이제 요즘 시대에 있어서 이제 독서의 이제 가장 큰 의미는 혼자서 뭔가를 깊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잖아요. 옛날 아이들은 책을 안 읽어도 혼자서 고민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지금 학생들은 그런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네. 뭔가를 계속 보고 있고 뭔가를 계속 하고 있어요. 하다못해 스마트폰이라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골똘히 혼자서 뭔가 고민을 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지 않습니다. 내면의 힘이 만들어지고 소위 말하는 자신만의 철학, 가치관 이런 것들은 되게 고민하면서 형성되거든요. 네네. 명상이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시간이 많지 않은 시대인 만큼 적어도 좋은 책을 읽으면서 그 책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그게 제일 큰 이익이 아닐까요? 두 가지 정도 배경 지식과 혼자 깊이 고민하는 시간으로 정리가 좀 됐습니다.